어떤 업종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화면부터 공개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전력기기를 준비하셨군요. 네. 뭐 이쪽도 이슈가 많죠. 데이터 센터 증설 이슈도 있지요. 아무래도 수요가 급증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노후된 전력망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슈가 뭐 글로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신 그 포인트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력기기 산업이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전력 수요의 급증 때문인데요. 그 중에도 이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AI의 등장과 그에 따른 데이터 센터 투자의 그 확대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뭐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라든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력 수요가 아주 큰 첨단 산업 제조 시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디바이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그 사용 증가에 따른 전력 소모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그 주목받고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그 전력 수요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원전이라든지 뭐 신재생 그리고 LNG 뭐 이런 그 발전 소스에 상관없이 전력 생산 확대와 함께 전력 송배전을 위한 전력망에 대한 그 확충, 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15년 만에 전력 산업이 확장 사이클을 지금 맞이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번 사이클은요. 미국이 80% 그리고 유럽은 한 40% 정도의 그 수준에 달하는 노후된 그 전력망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와 그 신재생 에너지 등 이 신규 수요가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이클보다 더 강력한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초고압 변압기 등 그 핵심 설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쇼티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2023년 이후부터 크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변압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 변압기에 대한 그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또 높다 이렇게 또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기술력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점이 매력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력기기 시장의 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그렇게 소수에 지나지 않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요, 이 기술력 그리고 또 가격 경쟁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전력기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내 그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면서요. 이 초고압 송전 변압기라든지 그 배전 변압기 등 이 국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서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주문을 크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전력기기 제조업체들은 그 초고압 변압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활발한 증설에 나서고 있고요. 또한 국내 전력기기 3사인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이 3사는 2027년까지의 그 수주 물량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2028년 이후의 물량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기기는 뭐 데이터 센터 구축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이 또 새로운 어떤 성장성을 더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았어요. 그래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 여쭤보고 싶은 건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주가 네, 차원에서. 맞습니다. 원인이 무엇일지 지금 투자자분들이 만일 보유를 하셨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최근에 이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좀 커졌고요. 그리고 또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그 둔화 가능성까지 나타나면서 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 미국 내 전력식 기기 수요 확대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한 그 쇼티지에 따른 공급자 우위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네네. 이에 그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 현지의 그 생산 기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 타격에서도 제한적인 그러한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요. 미국과 유럽 등 노후화된 이 전력 인프라 교체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이런 그 전 세계적으로도 AI 및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본격화에 따른 수주 증대 및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전력기기 업계의 호황 사이클이 최소한 2030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변동성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 전문가는 오늘 관심 섹터를 전력기기 관련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가적인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김진 전문가의 추가적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력기기 쪽에도 궁금한 종목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탑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일진전기입니다. 1분기의 실적도 좋았었죠. 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본다면 일진전기의 성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라고 판단하세요?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일진전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고압 변압기 부분하고 케이블을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로서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대규모 그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에 따른 이 변압기의 수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그 반사 이익까지 거두면서요. 1분기 수출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236%와 875%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과 AI 시대 전환에 따른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진전기는 글로벌 시장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니까 AI 산업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8년까지 확보된 일감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질주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요, 현지 그 대형 변압기의 70%가 설치된 지 25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면은 향후 몇 년간은 이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겠네요. 예, 네. 이에 따라서 변압기 수입 의존도가 지금 현재 미국이 8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내 증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진전기는요, 이러한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이미 작년 말에 682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요. 충남 홍성에 있는 변압기 공장의 증설을 완료했고요. 네. 또한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 전선 공장은 공정 개선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또 향상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캐파를 늘려놨고 그 결과가 지금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캐파가 늘어나면서 향후에 그 수주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지난 2010년에 북미법인을 세우는 등 영업 기반을 미리 지금 쌓아두고 일찌감치 그 미국 시장에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2028년까지 그 수주 물량을 이미 다 확보해 놨고요. 2023년까지 납품을 전제로 한 지금 장기 계약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그 유럽이라든지 중동 등 다른 국가로의 그 수출 확대도 적극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일진전기가 해외 시장에 발돋움을 하면서 무언가 그쪽에서의 성장성이 풍부하다는 건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모든 기업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던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닐까요?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그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급증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한 그 쇼티지 현상이 심하게 지금 겪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요. 공급자 우위 구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그에 따른 가격 협상력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향후 관세 부담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판매 단가 조정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 가격의 정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아직까지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라고 보셨나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올해 그 달러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환율이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300원 중후반대에서 안정이 되고 있고요. 또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추가 하락하는 부분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좀 고환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에 대한 영향 또한 미미한 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요,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마진율이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전반적으로 이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된다고 봐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진 전문가의 첫 번째 탑픽, 전력기기 관련주 가운데 일진전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투자 접근이 가능할지 매매 전략도 말씀 주시죠. 네, 일진전기도 사실 이 슈퍼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최근에 3년간 무려 500% 이상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오, 네네. 올 1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추가 변동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분기 미국 시장 매출의 폭증을 눈여겨본다면 즉 이 쇼티지 지속에 따른 수요를 이 캐파를 증설했기 때문에 이걸로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재차 최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매수는 한 3만 원 전후로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전고점 3만 5천 원에서 3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만 9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 7천 원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인 전문가의 첫 번째 탑픽 일진전기 투자 전략 들어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볼까요? 세명전기가 나오네요. 세명전기는 어떤 점에서 강점을 보셨는지, 이게 또 한국전력공사와의 어떤 그 수주 이슈까지도 있더라고요. 네, 잘 알고 계십니다. 네네, 긍정적인 내용들 뭐 포인트 좀 잡아주실까요? 저는 이제 좀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이 세명전기는 그 송배전선로 그 가설, 그리고 철도, 그리고 전차 선로에 사용되는 그 금구류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이 생산을 통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LS전선, 그리고 철도, 지하철 공사 등에 공급하는 전력 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화면을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네. 이 금구류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간단히 보시면은 이 송전탑과 전선을 연결해서 전선을 지지해주고 또 전력선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연결하는 그러한 일부 그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반도체 생산기가 될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막대한 전력 소비를 필요로 하고 또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전력 인프라 이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대용량 초고압 전력 송전의 필수적인 산업재인 송배전 그리고 변전 선용의 금구류를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노하우와 그 고난도의 그 제조 기술을 보유한 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 일부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명전기가 최근에 이제 역시나 미국이나 유럽 같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자 그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되는지 이 부분도 일단 좀 여쭤보고 싶고 네. 만약에 뭐 있다면 좋고요. 만약에 네. 앞으로 또 기대되는 수치 정도라면 뭐 이 외에도 저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 주시죠. 네, 좀 네. 이미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사실 미국과 그 유럽의 그 이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된 실질적인 매출이나 이런 수주 성과는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네. 약간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되고요. 현재까지는 그 일본, 대만 그리고 인도 이렇게 그 일부 동남아 국가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작년 기준으로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7% 정도로 수출은 아직까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 하지만 HVDC 이 500kV 대용량 송정선 금구류 개발을 최근에 완료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연내 그 대량 생산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 저는 그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요, 올 1월과 4월에요, 각각 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이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이 송전만 프로젝트의 그 1단계 사업의 109와 609 부분에서 총 166억 원 규모와 또 이어서 309에 70억 규모의 그 HVDC 송전선 금구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여기에 그 신송전선 금구류가 이번에 개발한 거죠. 이게 공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한국전력이 발주한 이 동해안 수도권 송전만 프로젝트는요, 동해권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망 사업이자 국내 최대의 그 HVDC 사업으로서 1단계 그 동해안에서 신가평 변환소 구간 사업은요,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9월 공사를 시작하고요.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2단계 사업도 곧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동사의 고객이기도 한
LS 전선이 있는데요. LS 전선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초고고압 525kV급의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그 HVDC 케이블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 동해안 수도권 1단계 송전 성로의 프로젝트 이 구축 사업에 단독 공급하게 됐는데요. 이 케이블은요, 525kV급 그 고온형으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70도에서 90도로 높여놨기 때문에 이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해외에서도요, 이 동급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양산품을 실제 송전망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둘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하나를 더 얹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HVDC는 아무래도 이제 발전소에서 생산된 그 대용량 전력을 장거리에 그 송전 손실을 최소화해서 그 효율적으로 그 전송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산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동해안 수도권 송전망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의 공급업체로 선정됨으로써요. 오랜 기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좀 인정받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계약 그 규모가요, 총 236억 원 현재까지 그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작년 이 회사의 그 한 해 매출액의 1.6배 이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래요. 규모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나아가서 해외의 그 HVDC 이 송전망 구축 분야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명전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전략을 또 여쭤봐야 되는데 수주 가능성,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글쎄요. 지금 주가가 저평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분석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 회사는요, 앞서 언급했던 그 사업들 외에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도 아무래도 수혜를 봤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새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 재개를 추진한다는 소식인데 관련해서 그 철도 관련 대북 테마주로도 이제 분류가 되는 종목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7,000원 중반대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인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이제 그 10,000원 이상, 이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관심 섹터와 거기에 맞는 또 최선호주까지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구,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도 진행된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